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 그렇지만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참 복잡한 그림 그리기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영상 화질이 좀 좋아진 것 같나요? 결국 무력을 이기지 못하고 오즈모 포켓 4P로 기변을 했습니다. 제 용도상 좀 오버스펙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달리기 할 때나 이럴 때 쓰기 조금 애매하기도 한데, 그래도 군침 도는 스펙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걸로 질렀네요. 이걸로 또 이것저것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난 토요일에 시흥 대하동에서 예빈님이 진행하는 어른이들의 여름방학 극장 1회차 모임 때 해본 북바인딩 체험입니다. 준비된 재료로 사진집이 될 책을 만드는 건데요. 바늘로 내지가 될 종이를 뚫고 실로 엮어 풀칠해서 고정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빨리 되는 줄 알았는데요. 하다 보니까 삐뚤빼뚤해지는 것이 역시 쉽지가 않았습니다. 역시 추구미와 도달 가능에는 괴리가 생기네요. 4배속으로 움직이는 저의 자그마한 북바인딩 실력을 감상하시면서 오늘의 주저리 시작합니다.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정확히는 낙서를 좋아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저것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취미였고, 대회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서 장려상도 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받는 상이니까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요. 아무튼 부모님은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왠지 소질이 있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니까 아이를 돌보기 좋게 저를 미술학원에 보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서예학원, 태권도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미술학원을 제일 오래 다녔습니다. 미술학원에 대해 다른 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원장 선생님이 참 좋은 분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여쭤보니까 되게 좋은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생각해보면은 맨날 나와서 상상어만 그리다 가고 색칠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도망가고 그런 학생을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는 미술에 대해 진지해져야 할 때쯤에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상상화 대신에 아그리파를 그려야 되고 연필 선 긋는 연습을 시작해야 되고 그럴 때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저는 불만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마침 IMF로 인해서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해도 맞아 떨어져서 저는 그림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초등학교 때는 이런 놀이를 해본 적도 있어요. 인생 게임이라고 해서 노트에 그림을 그려서 하는 놀이였는데, 실시간으로 캐릭터의 외형, 이벤트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거였어요. 종이에다가 뭐 이런 눈 저런 눈, 코도 뾰족한 코, 돼지코, 뭐 둥그런 코, 납작한 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연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스탑하면은 딱 멈추는 데에 있는 코가 그 캐릭터의 코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캐릭터랑 게임 내용을 진행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공평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랑 친한 친구들한테는 좋은 이벤트들을 주고, 아닌 친구들한테는 뭐 그냥 보통인 그런 이벤트를 주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요즘 게임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은 바로 업고 일어나죠. 아무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비난을 좀 받았죠. 그래서 그 놀이는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접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그 게임을 하면서 저는 캐릭터의 얼굴이 될 눈, 코, 입, 얼굴형 등등을 노트에 그려보고 했는데, 그런 낙서들이 제 그림 실력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갑자기 해보네요. 그 즈음에 저는 제 개인 캐릭터도 있었는데 어디까지나 짱구의 얼굴을 따라 그린 정도였어요. 눈동자 모양이 좀 바뀌고 눈썹이 송충이 눈썹에서 이제 시옷 모양으로 바뀌고 뭐 그 정도 차이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지 틈만 나면 그 얼굴을 노트에도 그리고 미술 수행평가 할 때도 그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림에 대해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 주보에 실릴 그림을 그릴게요 라고 자신있게 말해놓고는 결국 그림을 안 그리고 도망가 버렸던 거죠. 물론 그림의 문제라기보다는 뭘 그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때를 계기로 그림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나름 내가 자신 있는 분야에서 도망가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생각해보니까는 룩백 같은 게 좀 생각이 나네요. 룩백 주인공도 처음에 학급 신문에 실릴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렇다고요.
아무튼 미술학원을 그만 다니게 된 이후로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은 따로 없었습니다. 근데 학생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미술 과목이 꼭 있었기 때문에 수행평가 때 그리고 이랬던 게 다예요. 그림 실력은 평균 정도였어요. 완전 못 그린다 정도는 아니었는데 반에서 이제 몇 명씩 있는 되게 특출나게 잘 그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아이들에 속하진 않고 그런 아이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림이 계속 좋았었나 봐요. 뭔가를 계속 그리고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블로그를 찾아보니까는 2008년에 제가 그린 그림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오에카키라고 일본어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오이깎기 이렇게 부르고 다녔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림판을 외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웹사이트에 있는 그 툴로 그림판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린 것들을 보니까 캡틴 아메리카도 나오고 아이언맨도 나오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오지은 누나도 그리고 그랬었어요. 블로그가 제 외장 기억 저장 장치네요. 아무튼 그 이후에는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과가 이과 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생화학이나 생물학을 배워야 했거든요. 근데 배울 때 노트 필기로 그림을 이제 따라 그리는 그런 데 좀 재미를 붙였어요. 예를 들면 생화학 시간에 배우는 지질 이중층, 원XF, 진XF 구조 이런 것들을 교과서에 있는 거를 그대로 노트에 베껴보고 그랬었는데 재밌었어요. 그냥 내가 이제 새로운 거를 배우니까 그런 것들이 재밌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그 그림을 그려내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군대도 갔다 오고 복학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렇게 평범한 삶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그림이랑 인연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살만 하니까는 취미로 그림을 시작해보자 하고 예전에는 갤럭시 탭 이런 거 사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엔 아이패드 미니도 사서 그려보고 그 디지털 툴은 그 정도였고 그 외에도 종이에도 그려보고 계속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5년 전에 아이패드 미니 사서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것도 조금 그리다가 아이패드 미니는 넷플릭스 머신으로도 사용을 못하고 계속 버려두다가 중고로 팔았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말다 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다가 23년쯤에 제가 다시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 멘탈이 한번 싹 털리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놓고 24년에 조금 뭔가를 해보다가 25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림 일기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월간 다이어리 한 칸에 하루씩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였는데 매일 한 개씩 그림을 그리면 제일 좋았겠지만은 대부분 미뤘다가 한 주에 한 번씩 그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매달 그림 그리는 거는 까먹질 않아서 지금 그렇게 한지 거의 1년 반 정도 됐네요. 그리고 26년 1월부터는 친구들이랑 더 드롭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52주, 1년이 52주거든요. 52주 동안 매주 자기가 할 것들을 정해서 하는 그런 모임인데 어떤 친구는 블로그에 이제 글을 쓰는 거를 일주일에 3개인가 4개 이상 이렇게 올리겠다. 어떤 친구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한 주일에 2번 이상 산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그림을 3장 이상 그리겠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지금 52주에 딱 절반 지났거든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잘 이어가기 위해서 스케치북도 일부러 작은 거를 샀어요. 그래서 그림 일기도 물론 그림 연습에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그림 일기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큰 그 작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아이패드에다 그림을 또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니까 그림 실력 향상에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느끼냐면은 그 26년 1월에 모임 첫 시작했을 때 그렸던 그림이랑 지금 그렸던 그림을 비교하면은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제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지인이랑 중고 거래를 하려고 용산을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오즈모 포켓 4P를 사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안 쓰는 액션캠을 싸게 내놨는데 그거를 이제 사가신 분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시중가보다 싸게 드렸더니 고맙다 그러면서 그냥 받는 건 조금 그렇고 대신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제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어 하니까는 그림 그리는 거를 좀 코칭, 조언 이런 거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만나서 뵙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스케치를 하는 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배우고 그림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그리기 편하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면은 골격 구조가 여자랑 남자랑 기본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선이 좀 투박하니까 여자를 그리는 것보다는 남자를 그리는 게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지인분이 그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제일 그림을 그리기 쉬운 난이도의 인물이 서양 남자, 골격이 다부지죠. 다부지기도 하고, 그리고 선이 굵고 이러니까는 좀 덜 섬세해도 비슷하게 표현이 되고,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동양 여자라고 하는데, 확실히 제가 그동안 그렸던 여자 그림, 특히 이제 동양 여자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뭐 남들한테 보여주기 좀 민망할 정도로 뭐 그랬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헤매고 있긴 한데, 그래서 26년 1월에 처음 그렸던 그림이랑 지금 그림을 비교해 보면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가 제가 2014년, 16년 이럴 때 그렸던 그림을 또 찾아봤는데 좀 애매해졌어요. 그때 나름대로 또 괜찮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10년을 어떻게 까먹었는지 잃어버린 10년이네요. 아무튼 어떤 게 제 진짜 그림 실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계속 그림을 열심히 연습하면서 진짜 그림 실력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지만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은 그림을 별로 안 그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 아웃풋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제 꺼내는데 제가 원하는 그런 느낌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당연하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림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런 결과를 맞는 게 당연한데, 제가 또 욕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불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싫어지고, 맨날 그림 조금 그리다가 난 너무 못 그려, 접자, 딱 접고, 흥미 떨어지니까 또 접고,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에는 매사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편하게 뭐든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나으니까 뭐 사진을 찍든 그림을 그리든 뭐든 가네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또 나는 프로도 아니고 취미로 하는데 부담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지? 그리고 또 비교는 왜 프로랑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그림을 업으로 삼을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그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랑 막 비교하고, 핀터레스트 막 이런 데 보면은 진짜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와, 너무 잘 그린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못 그리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꼴불견이죠. 근데 오늘 만난 선생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 그림이랑 비교를 하고 더 잘 그리고 싶고 뭐 이런 욕심 자체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야지 그림이 계속 발전하지, 본인 그림에 계속 안주하고 만족해하고 그러면은 더 좋은 그림을 그리기 힘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그림을 비교하면서 본인이 더 그림을 잘 그렸으면 하는 그런 바램, 욕심 이런 것들은 좋지만, 저처럼 너무 그게 과도해져서 스스로의 그림을 비하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좋지가 않고, 그 중간 어딘가쯤을 계속 찾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려고 해요. 그래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좀 속이 상하더라도 일부러 흐린 눈을 좀 하고, 이 정도면 됐지, 그래 적어도 사람인 건 알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 장 한 장 그리다 보니까는 조금 더 봐줄만 한 것 같아요. 갑자기 팔불출처럼 자랑을 하나 하자면은, 제 그림을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칭찬을 자주 해주셔요. 이게 뭐 한두 번 뭐 이렇게 들으면은 그냥 나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시는구나, 계속 그려봐야겠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겠는데, 그림을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림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신 분들도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주셔요. 기분 좋죠. 우쭐해집니다. 오늘도 이제 그 그림을 강습을 듣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제가 관찰력이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인가? 제가 존시나를 그렸거든요. 7월 4일인가 이제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펜으로 따서 그렸는데 그걸 오늘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대신 이번에는 펜 말고 연필을 쓰는 걸로. 그래서 쓱쓱쓱 그려보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또 그려보고,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본 다음에 제가 그렸던 그림을 좀 수정하는 시간을 가져봤거든요. 반쪽은 선생님이 이제 해주고 나머지 반은 제가 하는 걸로 이렇게 그려봤는데, 따로 지우개를 써서 뭐 이목구비를 수정한다든지 뭐 위치를 다시 잡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 기존에 그렸던 선들을 좀 명암을 더 주고, 선이 분명하게 그려져야 되는 데는 또 분명하게 그리고, 뭐 이런 정도의 작업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좀 더 그럴듯해졌어요. 제가 관찰력이 좋다는 말이 기분 좋네요. 다시 생각해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 제가 그렸던 그림들 가지고 와서 막 자랑했거든요. 왜 있잖아요, 학교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학교에서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뭐 이런 거 자랑하는 아이처럼 그 그림 일기장도 막 가져가서 보여드리고, 종이로 그린 그림, 뭐 아이패드에 그린 그림, 10년 전에 막 그린 그림을 찾아서 막 보여드리고 칭찬을 마음껏 듣고 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저는 이렇게 매우 일희일비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왠지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뭐 이런 것도 오래 안 가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막 엄청 좋다가도 또 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스스로 나 그림 너무 못 그리는데 막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다가 또 칭찬 들으면 기분 좋고 뭐 그러겠죠. 일단은 취미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목표는 사람을 제가 원하는 만큼 비슷하게 그리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그 여자를 잘 못 그린다고 했잖아요. 계속 그림을 연습해서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좀 잘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딱 보면은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누군가를 그렸는데 너무 안 닮으면 좀 민망하잖아요. 지금은 좀 애매한 게 예를 들면은 뭐 친구 그림을 그려준다? 친구가 그 그림을 보면서 미묘하게 닮았는데 왠지 좀 기분이 나쁘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더 닮게, 좀 더 잘 그리는 정도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그 알리에서 산 스케치북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어반 스케치라고 해서 그 사쿠라에서 나온 피그마 펜이랑 흰색 펜, 그리고 작은 스케치북 이렇게 끼워주는 세트가 있었는데, 거기 기본으로 들어있던 스케치북은 다 썼고, 알리에서 저렴한데 좀 두툼한 스케치북이 있어서 그거를 사서 스케치북은 그거를 쓰고, 연필은 다이소에서 산 2B 연필을 쓰고, 뭐 지우개도 다이소에서 산 거 쓰고, 펜은 이제 피그마 펜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는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이제 쓰고요. 그전에는 컴퓨터에 물려서 쓰는 그 와콤 1 12도 쓴 적이 있었는데, 그걸로 작년에 그 시흥에서 불상의 만화라고 해서 아는 기획자님인 오미자님이 하시던 그 기획이었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서 시흥 소래산에 있는 마의 불상을 베이스로 해서 그림 강습도 하고 이제 같이 배워보는,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 이제 꼽사리를 껴가지고 사진 찍어주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요. 엄청 대충 그리긴 했는데, 아무튼 그거 그릴 때 와콤 1 12를 썼었습니다. 근데 그게 살 때는 40만 원을 넘게 줬는데, 이제 필요가 없어서 팔려니까 15만 원에 올려놔도 안 사가더라고요. 좀 씁쓸합니다. 주위에 그림 좀 그리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마땅한 디지털 타블렛이 없으시면은 그냥 진짜 무료로 드릴까, 그런 생각도 지금 좀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쓰고 있어요. 아이패드 11인치를 사고 나서는 그림을 좀 그리다 보니까 그냥 13인치를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13인치를 샀으면은 가지고 다니기가 아무래도 많이 불편했겠죠. 뭐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그려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13인치였으면 그게 좀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뭐든지 일장일단이 있네요. 아무튼 가끔씩 시흥 은행동에 센서빌리티 랩에서 그림 모임을 하거든요. 토요일 날 주로 이제 그림 모임이 열리는데, 그때 가서 아크릴 물감이랑 캔버스로 그림을 그립니다. 지금 한 4번인가 5번 정도 그려봤는데, 펜이나 연필로 그리는 거랑 붓으로 그리는 건 또 얘기가 다르더라고요.
나름 재밌어요. 그래서 집에서 아크릴 그림 그려볼까? 막 그래서 막 캔버스도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얼마 남지 않은 메타인지를 열심히 그려보니까는 이거 매우 높은 확률로 짐작되겠다 싶어가지고 실천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센서빌리티 랩 시간 될 때 가서 그리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월간 그림 일기를 이제 채색을 할 때는 파버카스텔 색연필을 썼었는데 지금은 월간 그림 일기 귀찮아서 흑백으로 그리거든요. 그래서 이 색연필은 그냥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는 명암이나 반사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게 됐는데 연필로 그림을 그려보라는 추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해보고 왔거든요. 그동안에 연필은 그림 그리기 전에 밑그림 그리는 정도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다는 느낌보다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펜으로 그릴 때보다 디테일하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 펜은 좀 거칠고 투박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도 물론 좋지만 연필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명암 세부 묘사 하면서 그리는 것도 꽤 재밌더라고요. 그림 배우고 왔는데 시간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앞으로 연필로도 좀 꾸준히 그려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저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림 그리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그림 좋아하시면은 오늘은 작게라도 낙서도 좋으니까 그림을 한 장 그려보시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그리고 싶은 거 찾아도 보시고 그림 자랑도 해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림 재밌게 그리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도 포함입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